네,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활동수당제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청년활동수당제라는 이름으로 미취업자 청년 중에 3,000명을 선발을 해서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이 제도 서울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된 걸까요? 네, 청년 수당이거든요. 네. 좀 복잡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서울시는 새로운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청년 수당으로 이렇게 불리는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포함한 서울시 청년 보장 제도는 상당히 특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그동안 단순히 정책의 대상자로만 취급받던 청년을 이제는 주체로 초빙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시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인 당사자, 시민으로 세웠고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2014년 12월에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 네. 그 뒤에 청년정책 네트워크 또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예. 이 협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와 동시에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 7월 그 과정에 힘을 보탰던 197명의 청년위원을 통해서 서울시에 정책을 요구했고, 그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서울시가 수용을 해서 서울시 청년 보장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청년활동수당제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이다. 하지만 일자리 취업을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제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사회박 청년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죠. 사회박 청년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학자금은 굉장히 많고, 예. 그 대출을 하기는 어렵고, 근데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은 안 되고,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도 안 된 그런 어떤 지금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요즘 말로는 뭐 88만 원 세대를 타겟으로 한 나름대로의 정책이란 취지에서 네. 그런 점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부가 그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고, 네. 나름대로 좀 굉장히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만든 제도란 점 자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6개월 동안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6개월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대증요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같은 것에 포커스를 두고 정책적인 어떤 정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한순간에 어떤 지나가는 일일 뿐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쓰이는 것인데, 세금이 항상 정부에서 쓰이면은 예산 다음에 쓰이고 난 다음에 평가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고 나면은 사후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미는 없지 않겠지만 그 정책적 효과가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지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박상민 평론가님. 우리가 어떤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예. 굉장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모든 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하나의 제도가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 반대하려면 반대할 이유가 100가지입니다. 음. 그런 식으로는 정책 못 만들어 갑니다. 청년 활동 지원 제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시적인 제도예요. 예. 네. 앞서 서울시 관계자가 얘기했다시피 기존에 있는 정부, 중앙정부 중심의 청년 정책 과정 속에서의 공백, 이를테면 취업 교육을 받고 또 이런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취업을 받고 난 다음에도 취업 활동이라든지 또는 나머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 대부분 다 포기해버립니다. 예.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큰 부담 없이 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예. 네. 오히려 이런 제도를 더 저는 권장하고 더 여력이 있으면은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거는 뭐 재정의 문제겠죠. 지금은 이제는 한 1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만 더 늘려서 2년, 3년이건 해서 취업할 때까지 정부가 지방정부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정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논쟁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발상만큼은 서울시가 하나의 모범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 예. 그래서 아직은 시험적인 사업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역시 네. 뭐 의미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오늘 또 분위기를 보니까 두 분께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반짝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이 청년 수당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부분은 두 분 다 공통된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일시적인 시도다. 하지만 뭐 청년들에게는 이만큼은 좀 큰 도움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 그만큼 청년 실업이 우리 사회에 이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는 현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청년 실업률 추이를 좀 예전과 비교를 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나와 있는 통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부에서 나온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통계인데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 그 추이를 보면 참고로 먼저 청년층이라고 하면은 예. 15세부터 29세까지의 그 오. 남녀 청년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네요. 저도 해당이 그래요? 되네요. 전체적인 어떤 추세를 봤을 때의 네.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예. 지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이제 7.2%에서 2010년에 8%로 늘었다가 그러고 한 2년 동안은 조금 나아졌는지 7.5%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14년, 15년 올해 3월 달까지 계속 늘어서 2014년에는 9.0% 그리고 올해 3월까지는 10.7%까지 해서 10명 청년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실업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청년층의 또 비정규직의 죄송합니다. 비정규직 추이도 예. 잠깐 보면은 2008년에 33.4%였다가 2010년에 나름대로 그 2008년부터 10년까지는 경제가 약간 나아졌는지 비정규직이 뚝 떨어졌다가 2012년부터 다시 2년 동안 상당히 올라가서 지금 올해 3월달 같은 경우에는 33.1%까지 지금 올라서 네.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는 플리트족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네. 말이냐 하면은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면서 취업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그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 요즘 와가지고는 이른바 니트족이라고 해서 예. 네. 교육도 안 받고 있고 또 직업 훈련도 안 받고 있고 취업도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청년에 있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아무런 어떤 계획이 없는 그런 네.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용어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네. 전체적인 청년들의 어떤 실업이라든가 실업을 넘어서 88만 원 세대를 넘어서 소득이 없는 세대로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그 기성세대들이 어떻게든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수치가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실업률 10명 중에 1명이 실업이다. 사실 제 주변에서 체감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이 수치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최진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니트족에 대해서 박상병 시사평론가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OECD 국가의 통계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예. 실업률은 취직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20세라고 칩시다. 예. 미안합니다만 20세라고 아니, 20세라고 치면 괜찮습니다. 예. 구직 의사가 없다. 네. 라고 하면 저는 실업률에 포함이 안 돼요. 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예. 네.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면서 다양한 이제 신조어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층을 이제 앞서 최진영 변호사가 설명했다시피 니트족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네. 교육도 안 받고 직업 훈련도 안 받고 막 취직하기 싫다 이런 층인데 네. 니트족인데요. OECD 회원국 청년 인구 대비 니트족을 보니까 제일 많은 쪽이 터키입니다, 그죠? 예. 24.9%입니다. 여기는 거의 4분의 1이에요. 네. 아예 그냥 그 취직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사회 문제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예. 네. 터키가 24.9%. 그 다음에 멕시코 18.5%, 한국이 3위입니다. 3위네요. 15.6%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 청년들은 취직할 여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주변에 거의가 대부분의 실업자들인데 실업률이 그밖에 안 돼? 뭐 8% 10% 아닌데?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 다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도 군인 빠져버리고. 예. 그러면 뭐가 되죠, 이거는? 실제로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렇죠. 앞서 우리가 추이도 봤습니다만은 2015년 들어와서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예. 네. 그나마 취직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을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취직해본들 별 볼 일 없구나.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니트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의 일본 볼까요? 4.6%입니다. 그 어려웠던 경제 위기를 겪어나서 지금 일본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15.6. 우리 밑에 있는 나라들 쭉 보니까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낫죠? 네. 최근에 외환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이게 기준이 2013년 기준이라 포르투갈 그렇습니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지금은 것 우리는 더 같습니다. 높습니다. 예. 지금 우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에 OECD 국가 안에서도 니트족, 그러니까 일을 아예 포기해버린 어떻게 보면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예. 청년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2013년도 OECD 통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2013년 15.6%보다 지금 현재가 더 더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는 있습니다. 상황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제가 추이가 보니까 청년 네. 실업률 추이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나마 그동안에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취업을 뭐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빠져 있는 사람 계속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네. 그만큼 인구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이렇게 구직 의지가 없다라는 게 워낙에 일할 곳이 없는 지금 현실 상황에서 좀 타협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조금 포기를 한 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 활동 수당제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쉽게 말하면 니트적인 것이죠. 네. 니트적인데 한마디로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사실은 본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한번 하고 있는데 그 예. 대상이 비교적 나름대로 이렇게 엄격하게 대상을 잡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대상이 정기 소득 없는 미취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사회활동 의지를 가졌는 것이죠. 니트족 같은 경우에는 뭐 별 진짜 사회활동 의지가 없지만 네. 니트족 중에서도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예. 그 사람들에게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어떤 활동하기 위한 그런 보조금을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 거주를 해야 되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19세부터 29세 한마디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부터 대학교 졸업했는 그 정도의 어떤 대상을 하고 있고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구직활동 등 자기주도적 활동 내지는 공익, 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거를 심사를 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 같은 경우에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월 평균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 사업단을 만들고 또 쉽게 요즘 뭐 모바일 플랫폼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해서 예. 쉽게 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왜 좀 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발단은 외부에 위탁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울시의 청년활동수당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성남시가 조금 더 먼저 앞서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성남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저는 이런 논쟁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가 보육 논쟁도 했고 또 무상급식 논쟁도 했고 또 이런 논쟁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정치의 지평을 더 넓혀 나가는 것이 정치에 갖고 있는 유의미한 결과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선두주자입니다. 성남시는 적어도 청년 여기는 수당이 아니고 청년 배당입니다. 예, 예. 내용을 보면요. 2015년 9월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청년 수당 제도인 청년 배당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대상이 뭐냐면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로 연 100만 원의 배당금이 분기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서울시보다 다. 많네요. 예, 누구든지 다. 예. 뭐 60, 하위 60%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단 25만 원씩 4번 분기당 예. 1년에 1분기, 2분기, 3, 4분기 25만 원씩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성남시는 먼저 24세입니다. 이제 24세는 대학을 막 졸업한 또는 대학교 4학년 또는 아니면은
군대 가기 직전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아마 이 기준을 봐서 24세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세를 대상으로 청년 배당을 지급하고 이후 19세에서 24세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제도고요. 예. 서울시의 청년 활동 수당제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나이 되면 100%가 아니고 서울시는 선발을 합니다. 예. 다르죠, 그죠? 성남시 청년 배당 제도가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청년 활동 서울시의 지원 사업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겁니다. 선발 과정을 거치고 또 활동을 조건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서울시의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지원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제가 정정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서울시하고 조금 정책 차이가 있는 게 월 지원금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서울시는 월 50만 원 지원을 네. 하는데 성남시는 연 100만 원 정도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서울시는 더 맥시멈 훨씬 많죠. 300만 원까지죠. 6개월이니까 50만 원 곱하기 6 하면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금 것이고 더 서울시가 성남시는 많이 지원을 그렇죠. 해주지만 100만 원이기 때문에 예. 대상을 3,000명으로 하는 만큼 예. 그 금액을 좀 늘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대상을 하는 만큼 금액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있는 것 차이가 같고 있군요. 분기당 현금으로 25만 원. 서울은 예, 주지만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 시내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쿠폰 같은 걸로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지원 방법도 그렇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상도 그렇고 네. 그 지원 금액도 그렇고 이렇게 성남시와 서울시의 차이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 일단 다시 서울시로 돌아와서 서울시가 책정한 청년 수당 예산 규모가 9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정책이 나오면 또 항상 따라다니는 용어가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 낭비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사님이 먼저 말씀해 네. 주시죠. 저는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정말로 기성세대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예. 네.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금수저 누구 나왔으면 이런 거 고민도 안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올라와서 학교 다닐 때 정말로 어렵게 공부를 하고요. 남들 다 좋은 학원에 가서 공부할 동안에 아르바이트 진전해가면서 집세 내고 책 못 사서 보고 밥 겨우 먹고 이래가지고 하고 나가다가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직 못하고 네. 또 요즘에는 학교 등록금도 교육자단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또는 채무자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할 때 단 얼마라도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준다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가 너희한테 응원을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난해서 이 정도지만은 우리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예. 단 한 달에 10만 원이든 또는 1년에 뭐 100만 원이든 해가지고 우리가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이 고민을 할 테니 열심히 뛰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용기를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이들에게 실제로 분기에 25만 원, 30만 원, 5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학생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라는 말이죠.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는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마중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시나 성남시 이런 시도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것은 뭐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번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네. 오히려 정말 돈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를 고민할 문제지. 예. 딱지부터 뭐 포퓰리즘 붙이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예, 그에 반해서 또 네. 다른 측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다른 시민들의 비판보다는 정치권으로서의 비판이 좀 더 커지고 지금 정치권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죠. 네. 오히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남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통합해가지고 더 큰 어떤 제도로 가지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여당 같은 경우에 특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년수당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한 점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복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이나 아니면은 서울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그 청년 실업자들이나 문제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이나 중소도시죠. 근데 거기에서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서 있는데
있는 집안에 더 준, 쉽게 말하면 요즘 흙수저, 금수저 논란에 있어서 흙수저 집안에서 거기에 좀 그 힘든 사람한테 더 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장기간도 아니고 6개월 50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들의 어떤 취업 상태에서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큰 의문이고 네. 실제로 또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취업을 위한 활동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교통비, 식비, 여자친구하고 밥 먹는 것까지도 지원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사후에 제대로 된 어떤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원이 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돈으로 표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박원순 장학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대권 주자로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청년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장기적인 포석이 아니냐 그런 어떤 물론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지만은 결국은 이게 오연나무 밑에서 각근 매지 말고 또 보면은 이 수박밭에서 이렇게 신발끈 매지 마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이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에 봐서는 그럼 처음에 그 시장을 했을 때 할 것이지 왜 지금 점점 임기 말로 갈수록 이런 상당히 어떤 포퓰리즘의 어떤 비난을 받는 것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니트족이 우리나라에 서울에 얼마 있냐 했더니만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3천 명이라고 하면은 167대 1. 사실은 로또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좀 더 어떤 복지적 대상이 아니에요. 좀 더 서울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말씀드렸지. 좀 더 이제 대상을 늘려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보편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는 생각입니다. 자,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적게밖에 줄 수 없는 건데 주머니 돈이 또 많은 국가에서 이걸 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 어떻게 좀 결론이 날 수 있을지 먼저 최진영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이유부터 일단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그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법제처에 지금 하는 이 사회 청년 수당이 사회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이게 사회복지제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정책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서울시 내에서는 열심히 어떤 여론도 수렴하고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는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예.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사업의 시행 예정일 18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네. 보건복지부는 이걸 접수한 때로부터 3달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받아들이는 수용을 할지 아니면 조건부 수용할지 거부할지 이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 네. 하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사회보장이란 것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이것 등으로부터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 서비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 결국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청년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법에 말하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느냐 예. 이거를 두고 지금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 지금 결국은 이것이 사회복지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국 협의를 안 한 중앙정부와 협의를 안 한 어떤 그런 서울시의 어떤 정책적 실수가 될 것이고 네. 아니고 지금 법제처에서 이거는 사회보장제도라고는 볼 수 없는 별도의 지자체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해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탄력을 받을 것인데 네. 만에 하나 이것이 이거는 사회보장법상의 어떤 사회보장에 해당한다라고 유권을 해석을 내린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걸 계속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예산에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제도의 시행이 정말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서울시장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어떤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렇게 법 해석을 둘러싼 그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될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만큼 이제 청년 수당 제도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 돼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네. 해주신다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니까 그런 겁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여당에서 하면은 반대, 또는 야당에서 하면 반대, 여야 반대가 논란이 되고 그 논란이 이 권력으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정상이라고 얘기하면은 중앙정부 못하는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지원 정책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책 뭐하러 합니까? 중앙정부 다 해버리지. 지방정치는 그 지방의 현장에서 가장 맞춤형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일선의 조직입니다. 예. 중앙정부는 도와주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제도가 만약에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면 뭐가 부족한지를 중앙정부가 따져봐야 될 텐데, 그렇죠. 잘못하면은 청년수당, 청년비당 인기가 많으면은 내년 총선에서 이거 골치 아픈데 안 되지 무조건. 예. 그럼 막게 뭐지? 보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있네. 맞아, 이거 사회보장제도야. 안 돼.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이 평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안 될지 이건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는 지금 이런 제도까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여야와 따라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함께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박원순 시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뵀을 때 서울시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예산 독립성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도 그런 문제기도 합니다. 근데 네. 좀 더 이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보니까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에 관한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런 법률적인 어떤 그 개선이 전제가 됐을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무리 없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예.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복지 논쟁입니다. 마치 옛날에 누리 예산 같은 그런 문제인데 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청년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지를 조금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참고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알로카스용이라고 내지는 알로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파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단순한 어떤 포퓰리즘 논쟁이라기보다는 어떤 합리적이고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복지 정책으로서 사회적 중지를 좀 모으는 그런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첫 단추를 꿰매면은 조금씩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도 생각도 들고요. 자, 화요일 아침 반찬 오늘은 청년 수당 제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최진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